태어나서 그렇게 고전. 그러니까 져본 적 있으세요? 한번? 저요? 있죠. 골프 치다가도 맨날 지는데. 있죠. 저 아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저 있어요. 처음에는 바로 수긍을 안 해요. 처음에는 그거를 좀 그거에 대한 충격을 여러 가지로 느끼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. 뭐 그 충격 여러 가지 있겠죠. 그냥 낙심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잔다든지 아니면은 엉엉 운다든지 아니면 그냥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냥 막 많이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 충격과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현실을 해소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소를 하죠.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. 그 충격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반응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더 이상 회복 불능이 될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반응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우리가 회복 탄력성 이런 얘기 많이 배웠잖아요.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또 바로 다시 또 그래 오케이 그러고 다시 해서 이제 내가 다시 해서 잘 할 거야. 혹은 이거 아니면 딴 거 잘하지.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. 야 우리는 너무 대화가 없어. 우리는 너무 대화가 없다고 강제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 더 대화가 없잖아요. 근데 그때만 제 삐딱한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대화라는 게 부모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. 저는 애들한테 제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주로 많이 들으려고 하고 조금 애들이랑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할 때는 서로 되게 농담도 많이 하고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내가 엄마니까 내 얘기를 들어 이게 아니고 그냥 나도 황유선이라는 인격체고 너도 누구라는 인격체니까 우리가 동등한 인격체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. 이제 눈높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이거 눈높이를 맞춰서 좀 동등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고 이제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. 그러면 또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. 이게 주고받는 거죠. 내가 너네 이해하니까 그러면 너네도 나를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조금 저희는 분위기가 일방적이진 않아요. 되게 상호적이고 되게 이 대화의 눈높이가 평등해요.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되게 많이 해요. 문제 별로 없어요. 참 그리고 그냥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아무도 별로 없어요. 근데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래도 비교적 가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몇 번 하거든요.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여자 감독님 말씀을 하시는 게 그 SNS 자기 피드에 모여드는 그 자기 팬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자기 영화가 대박이 안 나는 이유는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호의적인 평들만 듣다 보니 어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싶고 그런 거는 있죠. 결국은 그 변 감독을 좋아하고 변 감독의 영화 스타일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 있는 거죠.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 감독이 누군지도 모를 테고 굳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거기 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굳이 얘기하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그 표본 집단 자체가 그 변 감독의 영화 세계를 모두 박수 쳐주는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필터링된 그 네트워크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 이미 한번 걸러지고 이제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고 나의 히스토리와 영화 세계를 다 알아주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변 감독의 분신들이 쫙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당연히
말이 잘 통하죠. 하지만 실제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 그냥 정말 아주 랜덤하게 무작위로 사람들을 추출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그것이 현실인데,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, 그 세상에 나가지 않고 이 버블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. 어쩌면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더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 공간에서 이제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더 왜곡된, 더 편향된 의견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 비판적 의견이 걸러지는 거죠. 필터링 되는 거죠. 일단 사실을 자각을 못하는 거죠. 왜냐면 이미 그 버블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만 해도 많으니까요.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. 50억 명을 다 만나진 지구상에 50억 명을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필터링 사람들이겠죠.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노력이란 것은 아주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자기가 검색했던 내용, 왜냐면 그 알고리즘이 걸러내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뭐 이렇게 광고도 뜨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알고리즘이 좀 작동하지 않도록 나의 어떤 인터넷상의 발자취를 일단 한번 지워본다든지, 그래서 이제 온전히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이제 무작위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, 이제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에요.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필터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 소통이 아주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냥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다양한 사람들을 다른 데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,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. 이런 얘기를 어느 청취자가 이 얘기를 듣고서 아 그래 좀 열려야지. 네.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네. 결국에는 차이를 존중해야 돼. 그러면서도 결국 자기 차이 받아들이지 않죠. 존중해야지. 그러면서 넌 왜 이렇게 닫혀 있니? 이러면서 맞아요. 자기가 닫혀 있는데 사실은. 네. 근데 그런 순환 반복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또 실수를 저지르고 내가 아니지 그거를 다시 깨닫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조금씩 성숙해가는 거지,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, 진짜 배운 대로 어떤 지식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런 무식한, 저런 잘못된,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누구나 다 인간은 그러는 거니까요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